네, 안녕하세요. 지대코리아 남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정윤 기자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디네 코리아 통신방송팀에서 OTT 담당하고 있는 서정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계정 공유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이게 좀 논란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계정 공유 페이지를 만들고 그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 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공지를 올렸는데요. 이게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적용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아마 조만간 금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4명까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그럼 가족까지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그 넷플릭스가 기존 계정의 위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IP 주소와 계정 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계정에 로그인한 디바이스가 기존 계정이 있는 그 위치에 연결된 디바이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행을 가거나 뭐 출장을 가거나 다른 위치에서 로그인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임시 액세스 코드를 발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게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잔꾀가 많은 우리들은 뭐 이렇게 회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사에서 와이파이로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넷플릭스가 또 알고 그런 기능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네. 네. 자꾸 이런 잔꾀가 그러네요. 생기네요. 넷플릭스가 OTT 업계에서의 뭔가 선구자적 이미지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리드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뭐 넷플릭스가 이렇게 우리 계정 공유 금지할 거야 하면 다른 OTT 회사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따라갈까봐 좀 그게 걱정되긴 하거든요. 다른 OTT들은 혹시 이런 얘기 없나요? 최근까지는 따로 이렇게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OTT는 지금 상황이 어떻죠? 그럼 다들 그럼 한 4개씩 다 공유한 상황인가요? 다른 데도 넷플릭스랑 비슷하게 계정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정 공유가 물론 그 OTT 입장에서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한 달 단위로 해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계정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제 아래로 이렇게 딸려있는 네.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제가 다른 데 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너무 번거롭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계정 공유를 금지하게 되고 정말 그냥 한 사람당 한 계정씩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냥 한 달 봤다가 끊었다가 맞아요. 또 봤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저는 네. 그럼 진짜 양면성이 있네요. 이거를 보고 또 넷플릭스가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의 뭐 입장 같은 거는 어떤가요? 사실 넷플릭스가 처음에 성장할 때 그 계정 공유를 통해서 성장한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 네. 계정 공유는 사랑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해가지고 욕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는 기사를 쓴 다음에 댓글들을 그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비판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진짜 소비자 반응 진짜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분들만 댓글을 써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저처럼 그냥 쓰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글을 안 쓰거든요.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갑자기 넷플릭스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싹 삭제를 하긴 했다고 해요. 그럼 하기는 할 건데 아직 정확한 일자나 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사실 국내에서는 3월 달에서 4월 사이에 도입이 된다 이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넷플릭스 측에서 그 페이지를 삭제했다 보니까는 아예 도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뭔가 그래도 다양한 서비스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그 프리미엄 계정에 공간 음량 기술을 적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관이랑 비슷한 입체적인 사운드를 주는 건데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보면은
그 채널 자체를 좀 고급화하고 좀 비용 자체를 좀 올리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고급화를 하고 좀 충성도 높은 고객사를 확보를 하는 걸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좀 아닌가 좀 싶긴 하거든요. 안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올해도 약간 한국 콘텐츠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들겠다고 최근에 밝힌 적이 있는데요. 올해 한국 콘텐츠는 34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엔 몇 개였어요? 작년에 25편이었어가지고 아, 거의 확실히 한 그렇구나. 10개? 9개, 10개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또 오는 3월에 그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 파트 2가 3월 11일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전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기대를 그쵸, 많이 하고 인기 있습니다.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좀 워낙 클라우드 비용이라고 올라가는 상태이기도 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OTT 경쟁도 엄청 치열해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때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최근에는 이 성장폭이 다 같이 둔화되고 있는데 또 사실 저희가 보는 눈은 진짜 많이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는 진짜 많이 높아지고 있고 콘텐츠 수급 비용도 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 전체가 좀 힘들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 좀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좀 재밌는 게 나와야지 좀 사람들도 좀 보는 것들이 좀 있고 할 테니까 확보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은 사람들이 좀 만족하지 않을까 좀 싶긴 하더라고. 근데 오늘은 서정현 기자님과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